다음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의 보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는 대통령 증인 여인영이 참석을 했는데요. 증인은 2024년 8월 초순경 그 대통령과 함께 여인영으로부터 소위 정보사 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보고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라고? 2024년 8월 초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당시 여인영이 보고했던 내용이었던 정보사 간첩 사건은 정보사 군무원이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등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중국의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보고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문제, 보안 유출 문제, 그리고 간첩법 개정 관련 논의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간첩법은 적용 범위가 적극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나 집단에 의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식적으로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 대통령과 증인 여인영은 당시 간첩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 것이죠.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 대통령인 피고인이 해당 보고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의 공소장도 비슷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저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공소장을 묻는 겁니다. 아, 공소장이에요? 예. 다시 한번 앞에 좀. 예. 증인의 공소장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기재가 있죠. 현재 사법 체계. 아, 예. 예. 예, 유사하게 있는 것으로 예. 기억합니다. 여인영 증인 신문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영은 군사법원에서는 해당 보고 자리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해,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관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날 화제 자체가 다 그런 이야기였다. 간첩 이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여인영 본인 기억에는 대통령님께서 평상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상대권 이야기도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군사법원 증언에서는요, 그때 일반적으로 간첩 수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인영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 2024년 8월 정보사 간첩 사건에 관해 보고하면서 증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여인영의 증언은 사실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통령 관저에서의 저녁 식사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예, 10월 1일 국군의 날. 당시 대통령 증인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가 이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예. 이진우 증인 신문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진우는 군사법원 및 이 사건 법정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 식사 자리는 갑자기 하는 번개팅 같았다.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행사가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아서 복귀하다가 연락을 받았다. 8시인가 굉장히 늦게 만났던 것 같고 꽤 늦게 갑자기 모여서 빨리 끝났던 기억이 난다.
서울 가까이 있는 경호작전부대 지휘관이 번개띠처럼 모여 격려를 받는 자리로 이해하면 된다. 8시에 시작해서 10시인가 11시 전에 일찍 끝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실제로 당시 저녁 식사 모임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곽정근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군수 내부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증인에게 군수 내부 여러 사람을 좀 모아보라고 했더니 증인께서 각자 자대에 귀대를 해야 되니 서울에 있는 몇 사람만 부르시죠 라고 해서 해당 모임이 급조되었다고 기억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군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가 기분이 좋은 상태였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해당 모임을 고생한 사령관들을 격려하는 즐거운 자리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모임에서 증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 이진우 장군은 술을 안 종교 문제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진우의 그 증언 내용을 좀 제시하고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고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술했던 피고인께서 10월에요? 10월 1일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10월 1일은 되게 갑작스럽게 모임이 있었고 되게 좀 축하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때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늦게 왔는데 막 그날 비가 와서 비든 쫄딱 맞고 곧바로 와서 몸은 막 풀어지고 있는데 술을 갑자기 막 마시니까 우리 곽정근 장군님이랑 여유영 장군은 잘 모르겠는데 곽정근 장군이 굉장히 빨리 취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몸이 아프다고 화장실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황이었는데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된 게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그 대통령님이 그 행사할 때 보면 항상 왜 수방사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냐, 맨 먼저 출발하냐 이런 얘기가 하셔서 원래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수방사가 다 하냐 해서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니네가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한마디 저 내가 도와줄 거 없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당 문제를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진우는 당시 상황에 관해 이 법정에서 10월 1일은 되게 갑작스럽게 모임이 되었다. 축하받는 상황이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난다. 곽정근 장군이 굉장히 빨리 취하는 상황이었고 몸이 아프다고 화장실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대통령님이 행사를 할 때 항상 왜 수방사 오토바이가 맨 먼저 출발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원래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니네가 참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수당 문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동일합니까? 네, 저도 국군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잘 마쳤고 대통령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고 그 준비의 핵심 부대가 어떻게 보면 수방사 특전사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격려하시고 좀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진우 증언에 따르면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굉장히 취해 있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당시 곽종근과 여인영이 많이 취해 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취해 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 졸음을 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곽정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10월 1일 그러니까 자신이 곽정근이 계엄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증인께서 특전사의 대대급 강화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계엄에 동조하게 하려는 유인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곽정근의 이 진술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르죠.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방사령관 제 기억에 수방사령관이 그 수당 얘기를 대통령님께 하시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수방사령관 얘기를 듣고 야 그 참 그 장관께서 좀 잘 챙기라까지 네.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어서 바로 특전사령관이 저도 우리 특전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특전사도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챙기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진훈 이 법정에서 이렇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이 좀 나는 게 있어 그런데. 네,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실 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예, 그럼 잠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강화 수당 있죠. 점프 수당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해달라고. 예, 예, 예. 근데 원래 점프 수당이 특전사에 이렇게 부대별로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 그걸 갖고 나눠서 받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1인당 점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딱딱 받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퍼뜩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유의 어떤 수당 얘기가 많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수당 얘기도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딱 예, 저 변호인 신문하니까 그 점프 수당이 생각이 나요. 그때 특전사에서는 점프 수당을 원래 뛰는 만큼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부대별로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그걸 갖고 나눠서 해야 되니까 점프를 많이 뛴다고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를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사한 얘기를 저도 들은 그걸 기억이 무슨 있습니다. 뭐 네, 기업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